최대 1년 보증 자체 워런티, 수리 걱정 없는 차나두 점검센터, 출고 전 꼼꼼한 검수, 리프트 필수 점검, 다양한 정보까지 끝까지 책임지는 중고차는 차나두. 안녕하십니까, 차나두 이시안입니다. 민정 오늘 뭐 찍자고? 오늘 대표님이 중고차를 전혀 모르는 차린이의 시점이 돼서 중고차를 살 때 꿀팁과 어떤 정보가 도움이 되는지 차린이의 기준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 잘 모르겠다. 저는 그래도 딜러 일을 오래 해왔고 차를 좀 아는 사람 입장에서 그냥 차를 잘 사기 위한 방법 알려드리면 되는 거잖아. 너무 전문가적으로 얘기하면은 차린이 분들은 잘 안 와닿을 수도 있으니까 조금 쉽게, 그럼에도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들, 그리고 좀 잘 살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는 방법, 뭐 이런 거 알려달라는 거 맞지? 그렇죠.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중고차를 살 때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는 것 같은데 크게 어렵진 않아요. 근데 이제 좀 디테일하게 가면 정말 봐야 될 것들이 많죠. 근데 가장 기본적으로 봐야 될 것들을 그럼 오늘 한번 알려드려 보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오늘 차를 한 대 들고 나왔는데 중고차를 판매하는 상품용 차는 아니고 저희 이제 직원분이 타시는 차예요. 제 차를 안 들고 나오고 왜 이 차를 들고 나왔냐? 제 차 너무 더러워가지고 세차를 안 해가지고 이게 좀 깨끗하더라고. 그래서 이걸 들고 나왔습니다. 일단 차를 살 때 카테고리로 좀 분류하면 좋아요. 외관, 실내, 성능, 이렇게 3개 정도로 나눠보면 좋을 것 같고, 제일 처음에 봐야 될 거는 일단 외관이죠. 중고차를 사는데 외관이 더러우면 사기 싫잖아요. 그래서 상품화를 좀 잘 돼 있나 이런 걸 봐야 되는데, 보시면 상품화된 차들은 이런 게 잘 없는데 이런 기스들이 있죠. 기스들을 좀 잘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런 틈새들 있죠. 이런 틈새나 뭐 이런 틈새들, 이게 일반적인 차보다는 약간 벌어져 있는 느낌이 좀 보이실 거예요. 이런 걸 단차라고 해요. 차들마다 좀 다른데 이렇게 단차들이 있는 차들이 있습니다. 반대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얘는 반대쪽도 살짝 단차가 있네. 약간 벌어진 느낌이 보이나요? 네. 이런 단차들을 좀 보는 거죠. 얘는 단차가 있는 게 앞에 이제 범퍼 쪽에 뭔가 데미지가 있었고, 그래서 여기 약간 벌어져 있는 겁니다. 이런 단차들을 좀 잘 봐야 되고, 외관을 쭉 한번 살펴보면 좋아요. 살펴보면서 이거는 먼지 쌓인 게 아니고 뭔가 묻어 있네. 원래는 깨끗해야 되죠. 이렇게 하얗게. 이런 걸 좀 잘 보면 좋고, 이런 거 보여요? 이런 것도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되고, 외관을 일단 제일 잘 봐야 되고, 이런 것도 단차, 틈새들을 좀 잘 보셔라. 여기도 뒤에도 단차, 이런 걸 좀 보고, 요런 기스들, 이런 기스가 있으면 사고 싶겠어, 안 사고 싶겠어, 민정씨? 좀 그렇죠. 뭔가 내가 지금 차를 사는데 이런 기스가 크게 눈에 띈다 하면 사기 싫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런 걸 좀 잘 봐야 되는 거야. 야, 오늘 너무 춥고 바람이 너무 많이 죽겠습니다. 이런 걸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봐야 되는 게 이때부터 좀 중요하죠. 외관은 뭐 사실 좀 더럽거나 저렇게 기스가 있더라도 수리를 하면 되잖아. 그래서 색칠을 하던 광택을 내서 뺏기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성능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엔진 쪽으로 한번 와봐야 되고, 우리가 뭐 봐야 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제일 많이 봐야 되는 게 일단은 뭐 이런 냉각수, 요게 이제 냉각수거든요. 이 보면 밖에서도 색깔이 보여요. 근데 이게 뭐 차종 브랜드마다 색깔이 좀 다른데, 이 냉각수를 열었을 때 안에 이제 불순물들이 보이나, 아니면 그냥 딱 액체 그대로의 그 느낌만 강하냐, 그런 거 좀 봐주시면 좋아. 그래서 어떤 것들은 빨갛게 냉각수가 들어가고 어떤 건 파랗게 들어가고 이런 색깔들이 있어요. 그래서 냉각수의 색깔, 그리고 불순물이 낀 것 같고 안 낀 것 같고 이런 거를 좀 육안으로 잘 봐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봐야 될 게 뭐 있냐면, 여기 보면 이제 엔진 오일 캡이 있죠. 여기 열어보면 원래 어떤 색깔을 띄어야 되냐면, 옆에 보면 약간 황금빛처럼 약간 연한 고동색 보여요, 밑에? 요런 색을 띄면 좋아요. 근데 이게 새까맣기만 하고 슬러지는 또 안 끼어 있어. 그냥 액체의 느낌만 강하죠. 색깔만 안 좋고 이건 좀 오일 간지가 오래된 것 같다를 봐주셔야 되고, 좀 상태가 안 좋은 것들은 까맣기도 한데 여기 찌꺼기가 엄청 껴요. 그런 거는 슬러지가 많이 껴있다. 그러니까 뭐 엔진 내나 이런 데 불순물이 쌓인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엔진이 안 좋을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요 휠캡을 열었을 때 이런 색깔이나 여기에 끼이는 불순물들이 얼마나 많은가 봐주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요 색깔도 한번 구분을 해보셔라. 이렇게 까맣기만 하고 불순물이 하나도 없잖아. 이런 거는 그래 엔진 오일만 교환해주면 되니까 그나마 괜찮은 편이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노란 색깔, 꺼내자마자 한번 닦아봐요. 닦으면 이제 깨끗해지지. 그리고 다시 넣어봐요. 근데 다시 넣어보기 전에 중요한 게 보면 여기 영어가 보일 거예요. F가 보이고 L이 보이거든. L이 로우, F가 풀. 그러니까 많을수록 좋고 작을수록 안 좋아. 뭐 한 중간 정도 어느 정도에 있으면 양이 적당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이걸 이제 닦았으니까 다시 넣었다가 빼볼게요. 넣었다가 뺐습니다.
얘는 그럼 어디까지 묻어나와요? 풀 정도까지 묻어나오죠. 그러면은 양은 어떻다는 거야? 많이 있다, 적당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게 보통 일반적인 차는 상관이 없는데 좀 고배기량의 대형 차들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뭐 제네시스, G80급 그 이상급들 대형 차들은 좀 오래 타다 보면 고배기량 같은 경우에는 엔진에서 오일을 먹는 경우가 있어요. 오일 양이 굉장히 작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오일을 먹는 건 아닌지 의심을 해봐야 돼요. 양이 막 엄청 작을 이유는 없거든. 엄청 작다는 거는 오일을 엔진에서 먹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 양이 너무 작으면 안 좋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양은 보면 알겠는데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오일의 점도나 이런 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차린이의 시점에서 보는 거잖아요. 이거는 너무 전문적인 거기 때문에 점도까지 사실 느끼라고 하면 차린이들이 어떻게 느끼겠어요? 이게 점성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사실 모르잖아. 그러니까 개인 거래 시에는 어떻게 구분하는지 잘 찾아보고 딜러를 통해서 구입한다. 딜러님한테 점도는 어떤 것 같아요? 엔진의 상태는 어떤 것 같아요? 뭐 이런 거 한번 물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이 오일의 양. 냉각수 보면 여기에 L과 F가 표시돼 있죠. 이거 맞는지 모르겠는데 L은 아마 로우일 거야. 낮다. 그럼 F는 뭘까? 풀. 풀. 맞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이건 풀 정도 있기 때문에 냉각수 양은 어때요? 적당한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게 너무 모자라거나 이러면 안 되고, 구매를 하려고 하는데 냉각수 양이 너무 없어. 그럼 교환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보충을 하면 되고, 불순물이 많이 껴있어. 그러면은 교환을 하면 되고. 근데 불순물이 많이 껴있다? 그럼 엔진이 안 좋을 영향이 있다. 그런 걸 좀 봐주시면 된다. 그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누유나 이런 걸 봐야 되는데 사실 그거는 차린이들이 보기에는 쉽지 않아요. 그리고 전문가들도 그냥 육안으로 보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리프트를 꼭 한번 띄워봐야 된다. 보면 이제 엔진룸이 이렇게 있으면 이 사이사이를 보면서 막 누유가 비치고 이런 것들이 보일 텐데, 근데 이거를 차린이들이 구별하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누유 보는 방법은 그냥 제일 간단한 거는 리프트를 띄워보고, 그리고 리프트를 띄워보면 일반인들도 그냥 기름이 끼어있고 이런 거는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중점적으로 봐주면 좋아요. 기름이 안 끼어있고 누가 봐도 말라있어. 깨끗해. 이렇게 만져도 막 물기나 습기나 이런 것도 없고 까맣게 묻어 나오는 것도 없고, 그러면 누유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런 걸 좀 중점적으로 봐주면 되고, 사고 유무나 이런 걸 좀 구분해야 되는데 사실 차린이들이 사고 유무 구분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가 제일 많이 얘기하는 거 뭐야? 이 볼트 풀린 흔적이 있나 없나? 얘는 지금 흔적이 없는 거예요. 깔끔하잖아. 볼트 이거는 쇠라서 뭘 잡았다가 풀면 여기가 찌그러져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본넷이 이게 한번 교환이나 뜯었거나 이런 흔적이 있네 없네, 이런 걸 한번 봐주면 좋아요. 이 차린이들을 위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사고 유무까지는 사실 말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사고 유무는 성능질 잘 보고, 근데 성능질도 다른 부분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딜러를 통해서 구매한다고 하면 우리가 이제 딜러한테 정말 잘 봐달라, 성능질이랑 다른 게 있나 없나 잘 봐달라 한번 얘기해야 되고, 그게 아니라고 하고 일반 거래다 그러면 차 사고를 보는 방법, 보는 유무 이런 것도 유튜브에서 좀 많이 찾아보시고, 또 보험 이력을 한번 조회해 보세요. 보험개발원이나 이런 데 가면 차량 번호를 치면 보험 금액, 그리고 사고가 났었나 이런 거 다 뜨거든요, 정보가. 그래서 그걸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차를 살 때 제일 중점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타이어입니다. 특히 중고차는 소모품 중에서도 타이어가 사실 제일 비싸요. 그럼 타이어를 어떤 걸 봐야 되냐? 브랜드가 있어요. 금호 타이어, 한국 타이어, 피넬레, 넥센도 있고 미쉐린, 유명한 타이어들 있잖아요. 타이어의 브랜드도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고가의 브랜드를 끼는 사람일수록 차를 관리를 많이 잘했을 확률이 높더라고요. 그거는 약간 불변의 법칙인 것 같아요. 그래서 딱 차를 봤는데 피넬리, 미쉐린 이런 게 내가 살려는 차에 꽂아져 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차를 좀 아꼈던 사람이다. 관리를 좀 잘했을 것 같다. 전차주분께서 그런 생각을 하면 좋아요. 브랜드가 뭐 좋다고 무조건 좋은 거 아닌데, 타이어에 돈을 안 아끼시는 분들은 확실히 차 관리를 잘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타이어의 브랜드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근데 뭐 사실 한국 타이어, 넥센 타이어 나쁘지 않아요. 무작정 안 좋은 거 아닙니다. 근데 이왕이면 고가의 타이어일수록 관리를 잘했을 확률이 높더라. 그게 말씀드리는 거고, 우리가 타이어를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게 홈을 봐야 돼요. 홈. 여기 이렇게 보면 싹 홈들이 파여져 있죠. 이 홈이 깊을수록 산골짜기처럼 깊다. 그러면은 타이어가 많이 남아있다는 거잖아요. 마모도를 보는 거지. 이렇게 쭉 내려오다 보면 여기에 보면 방지턱처럼 올라와 있는 거 보여요? 네, 약간. 이게 많이 다르면 이 방지턱처럼 올라와 있는 거랑 거의 비슷해져요. 타이어가 많이 다르면. 그러면은 이 타이어는 이제 교환을 해야 되는 주기가 왔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또 하나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게 타이어의 생산 주기입니다. 보면 이런 식으로 숫자가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숫자가 나와 있는 게 중요해요. 이게 아무리 홈이 많이 남아도 이 숫자가 너무 오래되면 안 좋은 게 이게 보면 3521이라고 돼 있죠. 3521 21년도 뒤에가 연도예요. 21년도에 35번째 주에 생산된 거다. 타이어 생산 주기도 중요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타이어가 홈이 아무리 많이 나와도 닳고 안 닳고를 떠나서 교환 주기가 있어요. 타이어가 뭐야? 우리가 차를 타면서 내 생명에 제일 지장을 많이 줄 수 있는 부품이라 생각하거든요. 왜 타이어가 터지거나 이렇게 하면 순간 차가 고속 주행하다가도 흔들리고 뒤집어지고 이럴 수 있잖아요. 타이어가 5년 이상이 되면 좀 딱딱해지기 시작해요. 경화가 되거든요. 이게 약간 고무 재질이다 보니까 부드럽고 그러면서 충격도 흡수해주고 승차감도 높여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데 너무 돌처럼 굳어버리고 딱딱해지기 시작하면 승차감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 딱딱하다 보면 잘 갈라지고 부서지고 터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5년 이상 지난 타이어인지 아닌지도 좀 꼼꼼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홈이 아무리 많이 남아도 한 18년도, 17년도 타이어야. 그럼 벌써 18년 됐죠? 그러면은 그거는 좀 안전성에 지장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무조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타이어의 생산 주기 잘 봐주셔야 되고 그걸 좀 명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것도 꼭 체크해 줘야 돼요. 이 차 같은 경우에는 파워 트렁크 옵션이 있거든요. 파워 트렁크가 뭐야? 자동 트렁크. 그 자동 트렁크인데 소리는 나는데 안 들리죠? 이 차가 지금 고장 나 있어요. 고장 나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런 모든 옵션에 대한 작동을 한번 해보셔야 된다. 누르는 거 있죠? 파워 트렁크 버튼. 소리가 나고 안 내려오죠? 고장났어요. 근데 이게 지금 저희 직원도 못 고치는 이유가 한 4, 50 나온답니다. 그래서 그냥 안 하고 있어. 그냥 손을 열면 되니까. 근데 내가 차를 샀는데 이게 몰랐는데 고장나 있어. 그러면 기분이 굉장히 안 좋겠죠? 그러니까 이런 작동 유무를 다 확인해 봐야 되고 트렁크를 열고 밑에 부분을 한번 봐주셔야 됩니다. 이런 공간들이 있을 거거든요. SUV든 일반 요 승용차든 이런 뭐 트렁크 밑에 공간들이 있는 거 봤죠? 이거 열어봐야 되는데 이거 왜 열어볼까? 다른 이유는 없어요. 제일 중요한 게 SUV는 특성상 그런 일이 잘 없는데 승용차는 구조상 이런 트렁크 밑에 물이 차는 차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딘가 누수가 발생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내 차에 물이 생기고 이러면 냄새도 올라와요, 나중에. 습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공간을 열어봐서 물기가 있다? 트렁크에 물기가 있을 이유가 있을까? 그러면은 물기가 있는 차는 누유가 있는지 의심을 해봐야 되고 그러면은 세차장이나 어디 가서 물을 좀 많이 뿌려보셔라. 그래서 물기가 조금 있었는데 물을 뿌리고 나니까 물이 또 더 많아져. 그럼 그건 샌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차는 사야 될까 안 사야 될까요? 사지 말아야 돼요. 그거 찾기 꽤 힘들어요. 정말로 꽤 힘들기 때문에 그런 거는 안 사는 게 좋다. 그리고 여기 보면 뒤에 머플러가 있죠. 지금 장갑 상태가 이런데 머플러를 이렇게 한번 만져줘봐요. 얘는 지금 머플러를 만져도 뭐 묻어 나오는 게 엄청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얘는 엔진이 괜찮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정말 엔진 상태가 안 좋은 거면 여기에도 카본이 끼어요. 그래서 만지면 시꺼먼 먼지가 엄청 묻어 나와. 얘는 지금 안 묻어 나오잖아. 힘을 주고 묻대도 많이 안 묻어 나오죠. 그럼 얘는 엔진이 좋을 확률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카본이 끼고 막 먼지가 끼어 있는지 이것도 좀 봐줘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은 성능과 실내를 같이 보는 거예요. 어떤 걸 보는 거냐면 실내에 타서 실내 컨디션 이런 것도 한번 보고 시트의 오염도나 센터 패시아의 오염도, 그리고 뭐 담배 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천장에 흠집을 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걸 한번 봐주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제 실내에 들어가면 우리가 장치들이 있잖아. 에어컨부터 해서 내비게이션 여러 가지들, 그런 게 다 작동 잘 되는지 한번 봐줘야 돼. 한번 보러 가죠. 자 이제 저희가 실내로 탔는데 실내에서 볼 것들이 어떤 것들을 봐줘야 되냐면 시동을 걸어보는데 엔진이 조용한가 안 조용한가 이런 거 한번 봐줘야 돼요. 지금 이 상태,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엔진이 꽤 조용한 편이다. 그걸 한번 염두에 주시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있잖아요. 핸들, 운전을 하는 동안 계속 잡고 있고 만지고 하잖아요. 이게 많이 다른다고. 얘는 지금 커버를 안 씌워놨는데도 그렇게 막 다른 흔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핸들 이런 데도 상태가 어떤지 이런 것도 한번 살펴봐주고, 그 다음에 실내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보면 이게 약간 기스들 보여? 이런 기스들, 요런 데도 지금 기스가 꽤 있는 편이야. 보여요? 이런 것도 컨디션을 전체적으로 한번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담배 피시는 분들, 담배를 피다 보면 우리가 털어야 되잖아. 그러다 보면 실수로 한다고. 그러니까 이런데 담배 자국이 나요. 이것도 약간 담배 피던 차네. 왜냐면 여기 까만 거 보여? 이게 담배불이 한번 다인 거야. 그러면 이거는 약간 흡연을 했던 차라고 생각을 해야겠죠. 이런 걸 좀 봐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시트 보면 사실 시트 상태도 좋진 않죠. 전체적으로 운전석, 보조석, 뒷좌석 이런 시트 상태를 한번 봐야지. 사실 운전석은 그렇게 좋을 수는 없어요. 계속 사람이 앉아 있으니까. 그리고 내가 타면 안 보이는 시트잖아, 운전할 때. 나머지 이제 보조석이나 뒷좌석 그런 걸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봐야 되는 게 이런 거예요. 에어컨이 잘 나오는지, 그리고 온도를 높여서 히터가 잘 나오는지.
이런 걸 좀 잘 봐주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겨울에 우리 에어컨을 틀 일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면 여름에 차를 사는데 히터를 틀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딱 중고차를 사고 나서 한 번씩 제일 많이 터지는 민원이 여름에 사가시는 분들은 겨울에 히터가 안 나온다. 또 겨울에 사가시는 분들은 여름에 히터가 안 나온다.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겨울이더라도 에어컨도 틀어보고 내가 여름에 사더라도 히터도 틀어보고 그래서 히터랑 에어컨이 잘 나오는지 에어컨이 잘 안 나오면 냉배 문제라든지 아니면 컴프레셔 문제가 있을 수 있고 히터 문제면 보통 다 히터 코어 쪽에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계절에 상관없이 히터, 에어컨 다 틀어보면서 한번 느껴보셔라. 근데 사실 힘들죠. 한여름에 히터 틀면 뒤지거든요. 겨울에 막 추워 죽겠는데 에어컨까지 틀려면 힘들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꼭 그렇게 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또 이런 것들 봐줘야 돼요. 운전석, 통풍 열선 시트, 핸들 열선, 보조석 열선, 통풍 이런 거 다 잘 나오는지 작동이 되고 온도가 올라가고 이런 걸 다 잘 봐줘야 되고 많은 옵션들 눌러보면서 다 사용해보고 잘 되는지 확인을 하고 아, 내 차의 옵션이 잘 작동을 하는구나 이런 걸 한번 봐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내비게이션. 내비가 있지만 내비가 작동을 안 하는 경우들도 꽤 있어요. 터치가 안 된다든지. 그래서 내비게이션 뭐 터치가 잘 되나 이런 것도 한번 봐주시고 그 다음에 후방 카메라 이런 게 잘 나오는지 이런 것도 중점적으로 봐야겠죠. 또 그 다음에 뭐 이 차에는 없지만 썬루프가 있는 차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썬루프가 작동이 잘 되는지 그런 거를 좀 한번 꼼꼼하게 봐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능적으로 미션, 엔진 이런 걸 봐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미션 후진 놓고 드라이브 놓고 이렇게 하죠. 튕김 현상, 떨림 뭐 이런 걸 중점적으로 봐주셔야 되고 엔진도 시동 걸었을 때 진동이 심하거나 이러면 걸러주는 게 좋은데 그걸 어떻게 구분하냐. 그냥 딱 잡았을 때 일반적이지 않고 웬만한 차들보다 떨림이 심하다 이런 차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는 딱 만져보면 차린이 분들도 느낌이 올 겁니다. 핸들 잡았을 때 당연히 엔진이라는 건 기본적인 엔진의 떨림은 있다. 근데 그걸 벗어나냐 안 벗어나냐 그런 거를 좀 봐야 되는데 잡았을 때 그냥 어느 정도의 진동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컴퓨터를 켜도 컴퓨터 본체에 진동이 살짝 있잖아. 그런 수준이 아니라 컴퓨터를 켰는데 컴퓨터가 웅웅웅 이러면서 막 흔들려. 그러면 이상한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차도 마찬가지다. 그런 식으로 한번 봐주시면 좋습니다. 뭐 여기까지 하면 사실 다 봤다고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운행을 하면서 내 차에서 소음이 올라오나 안 올라오나 이런 걸 중점적으로 한번 봐야 되거든요. 속도도 좀 올려보면 좋아요. 100km 정도는 우리가 고속도로를 달리든 주행할 일들이 있잖아요. 고속 주행을 한 번 정도는 한 3분, 5분 정도 한 100km 정도를 달려보고 가속에서도 뭐 내 차가 운행이 잘 되는지 이런 것도 한번 중점적으로 봐주시면 좋다. 차를 운행을 해봐야 되는 이유는 그냥 가만히 서 있을 때랑 운행할 때랑 상태가 다른 차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운행을 해보고 제일 중요한 건 소음을 듣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운행하다가 차에서 찌그덕 소리 나는 차들이 있어요. 특히 뭐 요철이나 가속 방지턱 이런 걸 넘을 때 그럴 때 찌그덕 소리가 난다거나 이러면은 하체 부식류들 뭐 로우암 이런 것들이 안 좋을 확률이 있거든요. 그래서 운행을 하면서 속도도 올려보고 방지턱 한번 넣어보는 겁니다. 지금 방지턱 한번 넣어볼게요. 하체에서 뭐 소음 올라와요? 그런 건 없죠. 그럼 이런 걸 한번 하면서 느껴본다. 그래서 찌그덕대거나 막 이런 소리가 올라오는 차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차는 지금 하체 상태가 안 좋구나. 부식류에 뭔가 문제가 있구나. 문제가 있으면 뭐야? 수리를 해야 되잖아. 그러면 수리비가 들 수 있겠구나. 이런 거를 참고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속도를 내보고 방지턱을 한 5회 이상 넘어보셔라. 이렇게 넘어보고 또 하나 중요한 게 핸들을 좌우로 끝까지 돌려보면서 운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턴도 해보는 거지. 왜냐면 또 이 핸들 쪽을 잡아주는 뭐 베어링 부품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핸들을 왼쪽으로 끝까지 돌렸다. 아니면 오른쪽으로 끝까지 돌렸다. 그리고 아니면 유턴을 한다. 이럴 때 갑자기 이쪽 어딘가에서 뭐 이런 소리들이 날 수 있거든. 그러면은 이거는 또 그쪽에 문제가 있을 수 있겠구나. 그걸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거를 한번 봐야 되고 이 차는 지금 운행해보니까 괜찮네요. 소리가 안 나니까. 이런 것들만 좀 봐주면 굉장히 높은 확률로 중고차를 좋은 걸 구매할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 얘기한 게 어려운 것들이 아니거든요. 어려운 것들이 아니고 그냥 누구나 차를 잘 모르는 분들이 소리를 듣거나 감촉이나 뭐 모든 걸 만져보고 하면서 그러면서 느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한다고 하면 아주 좋은 구매 팁이 될 겁니다. 자, 오늘 차린이 분들을 위해서 구매할 때 봐야 될 것들 한번 중점적으로 얘기를 드려봤는데 사실 그렇게 어렵지도 않습니다. 정말 쉽지도 않은데 또 너무 어렵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거. 오늘 이 영상만 잘 보셔도 꽤 좋은 중고차를 살 확률이 높아진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 참고해 주시고 중고차 구매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 정도 꼼꼼하게 봐주시고 그 다음에 중수, 고수분들 그런 거는 다음에 또 한번 딥하게 담아보겠습니다. 도움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나드였습니다.